안녕하세요. 박혜선입니다. 코딩 뇌를 깨우는 파이썬 동영상 강좌 19강 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12장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알고리즘 복잡도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배운 알고리즘 복잡도를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좀 고전적인 알고리즘을 저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알고리즘의 수행 속도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어떤 알고리즘이 빠른지, 어떤 알고리즘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직관 같은 것을 길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장에서 배울 알고리즘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검색 알고리즘으로 제가 선형 검색과 이진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정렬 알고리즘으로 선택 정렬, 합병 정렬, 팀 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알고리즘은 이거 외에도 뭐 삽입 정렬이나 퀵소트나 이런 유명한 다른 정렬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세 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시 테이블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이전 시간에 책 서두 부분에서 어떤 방정식의 근사값을 찾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이제 완전 열거, 뭐 이분 검색, 뉴턴 랍슨 방법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 검색 알고리즘 중에서 제일 음, 저희가 처음 알아볼 첫 번째로 알아볼 선형 검색은 이분 검색과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검색 공간을 좀 줄여 나가는 절반씩 줄여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 검색이라는 것은 리스트 L에서 음, 어떤 원소 2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형 검색은 단순하게 리스트 L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한 번씩 찾는 건, 어, 찾아서 검색해 보는 거니까, 확인해 보는 거니까요. 네. 시간 복잡도는 네, 리스트 L의 길이에 비례해서 ON의 시간 복잡도를 갖는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간단하게 파이썬으로 구현한 함수를 보면 search 함수에 음, 리스트 L의 길이만큼 인덱스 i를 순회하면서 L의 i번째에 있는 원소가 2인지를 검색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L에 있는 리스트의 끝까지 순서대로 찾아보면서 2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만약에 이 L이 정렬되어 있다면, 즉 크기 순으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면 저희가 리스트 i번째에 있는 원소가 2보다 크면 이 이후에는 2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전 왼쪽에 있는 알고리즘보다는 정렬되어 있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음, 2가 만약에 맨 끝부분에 있거나 혹은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어차피 이 리스트 L에 처음 끝까지 모두 다 검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ON인 것은 최악의 경우 ON인 것은 이제 왼쪽에 있는 코드와 동일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진 검색은 리스트가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조금 더 효율적인 검색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근사값을 찾을 때 2분 검색한 것처럼 어, 탐색 공간을 절반으로 줄여나가는 스타일입니다. 먼저 리스트 L의 가운데 인덱스 i를 선택합니다. 정렬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운데 부분이 가운데 있는 원소가 가장 중앙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인덱스 i를 선택하고요. 이 li가 찾고자 하는 원소 2인지를 먼저 검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찾고자 하는 원소라면 바로 여기서 찾았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li가 2보다 큰지 작은지를 검사합니다. 만약에 li가 2보다 크다면 i 인덱스의 왼쪽 혹은 오른쪽 절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li가 2보다 크다면 이제 왼쪽을 검색해야 되겠죠. 2는 이 리스트 L은 정렬되어 있다 보니까 2가 li보다 어, 왼쪽에 있어요. 더 작은 부위에 있기 때문에 왼쪽 공간을 탐색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오른쪽 절반을 선택해서 탐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탐색해야 될 리스트의 길이가 어, 뭐 가상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죠. 그 밑에 있는 이진 탐색에 좋은 그림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3이라는 숫자를 찾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소팅되어 있는 리스트에서 먼저 중앙 부분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16이 23보다 큰지 먼저 검사를 하고요. 만약에 23이 더 크다면 중앙값보다 찾고자 하는 값이 더 크다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절반을 버리고 이제 오른쪽을 기준으로 탐색하게 됩니다. 이때 요 L이 이 탐색하려는 인덱스의 가장 작은 값, H가 탐색하려는 인덱스의 리스트의 가장 큰 인덱스 값이 됩니다. 그래서 L과 H가 맨 처음에는 0과 9였는데요. 5와 9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절반에서 다시 또 중앙값을 찾아서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56과 23을 비교해보면 56이 더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절반을 기준으로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을 최종적으로 찾아서 다섯 번째 인덱스라는 것을 이제 반론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진 탐색은 정렬되어 있을 경우에 탐색해야 될 범위를 절반씩 줄여가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알고리즘이고요. 시간 복잡도는 로그의 n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선형 검색과 이진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진 검색의 경우 리스트가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저희가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검색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 리스트를 정렬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정렬 알고리즘을 몇 가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선택 정렬은 ON의 리스트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저희가 선택 정렬에 관한 간단한 알고리즘이 파이썬 코드로 구현되어 있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인터넷에 있는 좋은 예시 그림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정렬되어 있지 않은 언더 리스트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 원소와 첫 번째 원소보다 작은 그런 가장 작은 값을 이 첫 번째 원소 오른쪽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13이 되니까 13을 옮기고요. 그 다음에 72와 또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을 비교하는데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또 이렇게 옮깁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모두 다 검색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리스트의 길이에 비례하겠죠. 그리고 이, 이 대상 29라는 이 첫 번째 원소와 그 다음에 오는 오른쪽에 있는 모든 원소와 또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최대 n번의 그 비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n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합병 정렬인데요. 어, 아, 네. 네, 그 다음에 합병 정렬인데요. 합병 정렬은 n 로그 n에 비례하는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제 존 폰 노이만이 고안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정렬된 두 개의 리스트는 하나의 정렬된 리스트로 만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리스트를 쪼개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 정렬된 부분을 합쳐서 하나의 완성된 정렬된 리스트로 만들자라는 아이디어고요. 이렇게 어떤 복잡한 문제를 잘게 쪼개서 나누어서 해결한 다음에 그 해를 합치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분할 정복이라고 얘기하고요. 컴퓨터 알고리즘의 많은 부분에 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분할 정복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가 직관적으로
어떤 숙제나 어떤 과제가 있을 때 그걸 쪼개서 부분 부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저희가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수행을 하죠. 그래서 네. 합병 종료일 경우에는 이 분할 정복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먼저 원소 개수가 0이나 1개면 네, 정렬된 상태죠. 그래서 원소 개수가 하나면 이미 정렬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반환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리스트를 둘로 나누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두 다 정렬된 상태일 경우에 이 결과를 모두 다 합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 가져왔는데요. 네, 6, 5, 12, 19, 1이라는 이런 리스트가 있을 때 얘를 절반으로 쪼개서 6, 5, 12, 19, 1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각각 6, 5, 12를 다시 또 쪼개서 계속 쪼개서 정렬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네, 모두 다 이렇게 쪼개서 하나의 원소까지 갔다면 이제부터는 합병의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5와 11을 합병하고 9와 1을 합병하고 그다음에 10과 1, 9를 합병하고 6과 5, 12를 합병합니다. 이렇게 이미 정렬된 두 개의 리스트를 합병하는 과정은 음, 비교적 그 알고리즘이 효율적이다라고 그런 아이디어의 바탕으로 구현된 거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5, 6, 12와 1, 9, 10을 합병해서 1, 5, 6, 9, 10, 12의 정렬된 리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아볼 소팅 알고리즘은, 정렬 알고리즘은 팀 소트인데요. 팀 피터스라는 분이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죠. 파이썬에는 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이 팀 소트 알고리즘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합병 정렬과 동일하게 n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갖는데요. 최악의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네, 합병 정렬보다 좋은 성능을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팀소트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데이터는 일부 데이터가 정렬된 상태라는 점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전에 예제 봤을 때는 리스트에 있는 모든 원소가 무작위로 진짜 랜덤하게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는 부분적으로는 이미 정렬된 상태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팀서트는 삽입 정렬과 합병 정렬을 같이 두 개를 병합해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약간은 좀 구현하기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파이썬에서 이 팀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고요. 리스트에 파이썬 내장 함수인 sorted 함수를 사용해서 L을 정렬하면 2, 3, 5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고요. 아니면 리스트에 있는 sort 메소드를 사용해서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 sorted 함수는 이 원본 리스트 L을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이 변수 L이 가리키는 객체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반환하고요. 이 L-sort, 이 sort 메소드는 이 변수 L이 가리키는 리스트를 352에서 235로 바꿔서 이 변수 L을 직접 수정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메소드가 좀 다르다는 거. sort 메소드는 반환값이었고 sorted 메소드는 새로운 리스트를 반환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sorted 함수에는 리버스라는 메소드가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스가 기본적으로 false인데요. true로 바꾸면 역순으로 소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음, 가령 352 같은 거라면 532 이런 식으로 이제 역순으로 정렬을 해주죠. 그 다음에 또 키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요. 이 키라는 매개 변수는 리스트에 있는 각 원소의 값을 비교하지 않고 비교하는 또 다른 사용자가 정의한 다른 함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이 리스트 L에 세 개의 원소가 있고 각각의 원소가 리스트, 그다음에 튜플, 그다음에 문자열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키 매개 변수의 랭이라는 파이썬 내장 함수를 전달하면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에 모두 다 이 랭 함수를 적용해서 반환된 값을 바탕으로 소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보면은
어, 이 첫 번째 리스트의 경우에 랭을 대입하면 3이 반환되겠죠. 길이가 3이니까. 그 다음에는 음, 랭이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기 때문에 네, ABC 3이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버스가 true이기 때문에 먼저 3210이 반환되고 그 다음에 123 ABC가 반환이 됩니다. 여기서 음, 이렇게 이 지금 1, 2, 3과 ABC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같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원본 리스트에 있는 그 원소의 순서가 그대로 유지돼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3210 ABC 1, 2, 3이 반환되는 게 아니라 3210이 맨 먼저 어, 리스트에 맨 처음에 나오고 정렬돼서 그 다음에는 1, 2, 3 ABC가 원본 리스트에 있는 순서대로 어, 반환이 됩니다. 저희가 뭐 이런 것을 저희가 안정 정렬 함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책에 간단한 소개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시 테이블입니다. 저희가 정렬되어 있지 않은 어떤 리스트에서 원소를 찾을 때 먼저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진 검색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합병 정렬이나 팀 소트를 썼다고 가정하고 시간 복잡도는 n의 로그 n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이진 검색을 사용하면 다시 로그 n에 비례하죠. 그래서 어, n 로그 n과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갖는데요. 이 해시 테이블량으로 사용하면 네, 시간 복잡도가 상수의 시간 안에 해결이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방식이죠. 그래서 어, 그, 정말 이런 게 가능할까라고 당황하거나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해시 테이블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가 파이썬에 있는 딕셔너리의 키를 참조해서 딕셔너리에 있는 어떤 밸류 값을 얻어오는 것도 일종의 해시 테이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검색 키를 검색하려는 어떤 키, 검색하라는 대상을 리스트의 인덱스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라면 정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로 만약에 변환할 수 있다면 인덱스는 바로 그냥 다이렉트 직접 참조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리스트에 몇 번째 원소에 있는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음, 시간 안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렇게 검색 키를 리스트 어떤 정수로 인덱스로 활용할 수 있는 정수로 변환하는 함수를 제가 해시 함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간단한 해시 함수는 이제 나머지 연산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0개의 해시 버켓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1000개의 값이 들어갈 수 있는 배열 공간을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찾으려고 하는 어떤 여기서는 지금 정수 값을 사용했는데요. 1, 2, 3, 4, 5라는 정수를 1000으로 나머지 연산을 하면 345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345번째 해시 버켓 배열 위치에 어떤 값을 가져와서 반환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저희가 1000으로 나머지 연산을 하면 0에서 999 사이, 즉 1000개의 해시 버켓의 인덱스로 참조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간단한 해시 펑션 함수 예가 나오는데요. 가령 어떤 문자열이 키라면 문자열을 이렇게 정수로 변환해서 그 정수에 해당하는 인덱스 위치에 있는 값을 반환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게 바로 해시 테이블이고요. 어떤 문자열 혹은 어떤 객체를 이렇게 정수로 바꾸는 다양한 종류의 해시 함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간단하게 나머지 연산으로 사용해서 어, 아주 큰 정수를 고정된 개수의 해시 버켓 인덱스로 변환하는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고전적인 알고리즘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계산 복잡도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어떤 알고리즘을 저희가 설계하거나 사용할 때 계산 복잡도를 어떻게 고려해야 될지 한번 직관을 한번 길러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파이썬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